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한국사 파트너 준쌤 김준우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비밀 하나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름하여 김준우의 한국사 공부 비법을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 후기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글을 써요. 선생님, 도대체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역사 과목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낱낱이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2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이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줄 테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역사 과목,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까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첫 번째로 역사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역사 과목에 대해서, 역사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대에서 연극하는,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역사다라는 것이죠. 즉 역사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시간, 즉 과거 어느 시점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공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되겠죠. 네, 그것을 무대로 동물들이 한 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 역사를 구성하는 요 세 가지 요소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다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 세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법의 주문을 하나 외워보도록 하죠. 시간을 거스리는 자. 멋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을 거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자료에 나타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요 직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혹은 연표를 하나 주고 가시기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역사 문제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때요, 정말 그 시기를 촘촘히 좁히면 좁힐수록 아이들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신 시험에서 이거 좀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이 됐다면 시기를 좁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삼국사기 자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찬 시드기 수군을 거느리고 서린기와 소브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이기고서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기벌포입니다. 위치, 기벌포에서 일어난 전투는 기벌포 전투고요. 언제 일어났어요?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직후 신라의 삼국통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해건국 고구려 멸망 사이인 마시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헷갈려 합니다. 이게 백제 멸망 직후였나? 고구려 멸망 이후였나? 여기 시기가 좀 디테일합니다. 만약에 요 연표 시기가 그냥 말 그대로 요 앞에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 그 다음에 신라 삼국통일 이러면 당연히 그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시기를 넓혀 놓으면 쉬워지고요. 사건을 좁혀 놓으면 어려워지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충분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역사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인과관계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무작정 사건의 순서 연표 달달달달달 676년 삼국통일 660년 발해 108회 660년 백제멸망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순서, 흐름, 인과관계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 순서, 시간에 관련돼서는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는 자. 네, 주문을 또 한번 외워봐야겠죠. 여러분들은 공간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도가 나올 겁니다. 많은 또 친구들이 취약한 부분이죠. 아니, 이게 무슨 지리 문제도 아니고 역사 문제에 지도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통 많이 출제되는 유형 하나 빗금쳐 놓습니다. 이 지역으로 영토가 확장됐을 때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 나온던가, 혹은 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요 가 지역을 획득하게 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직접적으로 지역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지도를 내면서 이 지도 표시해 놓죠. 전쟁을 표시해 놓습니다. 누가 이렇게 쳐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막았고 어디서 싸웠고 요 전쟁에 일어났을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지도와 함께 많이들 물어봅니다. 대표적인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니 세 개의 색깔로 칠해져 있고요. 가, 나, 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읍이 어때요? 수도입니다. 수도가 무려 3개나 돼요. 이거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위쪽이 하얀색이에요. 이렇다라는 것은 이거는 후삼국시대다라는 겁니다. 후삼국시대의 수도입니다. 가, 송악, 나, 완산주, 다, 금성, 경주죠. 네, 이렇게 해서 가, 나, 다. 요 일단 수도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 나, 다.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잠시 일시정지를 해놓고 여러분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네, 다 풀어보셨죠? 네, 일시정지 하셨죠? 네, 풀어봤습니다. 자, 정답 몇 번 나오나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의 삼경하면은 개경, 서경, 동경. 요게 이제 전기 때의 삼경이었고요. 후기 때에는 개경, 서경, 남경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고려 전기의 삼경의 하나로 중시되었다. 금성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답률이 엄청나게 낮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어려운 문제 보통 지도 문제 나오면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역사 공부를 할 때 저게 도대체 어느 위치에서 일어났는지는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지도 그린 다음에 한번 스스로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는 한 번쯤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 요소 뭐였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로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죠. 사람을 다스리는 자. 네, 여러분들은 이제 역사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 왕들의 필수 학문이 바로 역사였어요. 사람을 다스리기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사람을 알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인물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특히 전근대사에서는 왕을 많이 물어보고요. 근현대사에서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뭐 이런 문제죠. 다음 중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밑줄 친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전근대사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왕, 삼국시대 때 뭐 장수왕이라든가 혹은 진흥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왕들 많이 물어보고요. 조선시대 때 정조라든가 영조라든가 세종대왕 많이 물어봅니다. 수능 때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현대사로 넘어갈까요? 독립운동가 많이 물어보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유형?
인물들 한번 선생님 딱 떠올려 보면 신채호 많이 나옵니다. 김규식 가끔 나옵니다. 김구, 이승만 이런 분들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현대사에서 써도 인물 잘 기억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역시나 문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무려 수능 문제입니다. 2018 대수능 문제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일시정지해 놓고 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띡. 네. 풀어보셨나요? 자, 몇 번 정답 나왔나요? 일단 이분이 누구신지는 아실까요? 네, 일단 정답부터 확인하자면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현대사 기억도 안 나요.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이분은 누구냐면 김규식입니다. 보통 인물이 나올 때 그림으로라도 사진을 많이 그립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그림으로라도 많이 그리는데 사진들을 조금 익혀두시면 힌트가 또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진만 봐도 김규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강화회의 파견되었다.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된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다.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다. 김구와 함께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에 참가했다. 무려 힌트가 4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연도를 보니까 1946년 광복 직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제강점기가 아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했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인물 체크. 정근대사에선 왕 중심으로 가끔가다 신하를 물어봐요. 대표적인 신하가 이제 조광조라든가 뭐 이이, 원효, 뭐 스님들, 문화파트에 나오는 인물들도 가끔 물어보는데 주로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서는 독립운동가, 공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역사에서 이런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물어보는구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랄까요? 과목의 특성을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고 그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정말 중요한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사 이해입니다. 흐름 잡으셔야 됩니다.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 과목을 암기로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역사는 흐름입니다. 일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역사는 이해인데 시험은 기억을 해야 봅니다. 네, 역사가 암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이해인데 시험은 암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요런 여러분들이 원리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역사 이해라 가지고 강의 듣고 맞아 그랬구나 막 이렇게 다 이해했는데 시험 문제 보면 틀려요. 그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대학 가서 역사를 공부하면 크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교양으로라든가 혹은 전공으로 들으면 정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탐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적어도 고등학교 시험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암기하면 잘할 수 있는가요? 요게 이제 공부법의 핵심이 되겠죠. 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막 합니다. 여러분, 진흥왕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렇구나. 저런 흐름 속에서 진흥왕이 그랬구나. 하고 강의가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저걸 다 안다고 생각하겠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죠. 착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라 선생님의 지식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수학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앞에서 막 풀어줍니다. 그래 저렇게 푸는 거구나. 다 이해했어.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설을 보지 않고 풀어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실제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는 해답 보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떠한 원리냐면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난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잘 알아서 나랑 같이 가요. 갈림길이 나왔어요. 친구가 가자는 대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나 혼자서 거기를 찾아가라 그러면 못 찾아갑니다.
그거는 친구가 가르쳐줘서 그까지 간 거였고요. 혼자서는 못 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한 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뭘 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수능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가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려면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강의를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가지고 몇 번이고는 찾아가는 확인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그 작업을 어디서 해요? 시험을 보면서 하죠.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면서 틀립니다. 그러면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현명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 전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죠. 선생님이 매년 이제 시험 강의를 하게 되다 보면 항상 강조합니다. 반드시 문제 풀고 시험 보세요. 내신 강의할 때 선생님이 자료실에 문제를 쫙 올려줍니다. 반드시 풀어보고 시험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걸 알고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선생님이 최소 시간에 최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 바로 5분 복습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학교에서 50분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끝나고는 책 딱 덮고 매점 가자! 하지 마시고요. 수업 끝나자마자 책을 딱 덮고 빈 종이를 꺼내세요. 빈 종이를 꺼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으세요. 필기했던 거 보지 마시고요. 판서 보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선생님이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었지 하면서 판서한 것 기억나는 대로 써보시고요. 선생님 설명하는 거 기억나는 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못 쓰는 게 있을 겁니다. 보고 쓰지 마세요. 안 보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쓴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뭐였지 했을 땐 빨간 펜으로 찾아서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는 매점 가시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두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듣고 적었잖아요. 보지 않고.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듣고도 기억이 안 났다는 건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죠. 빨간 펜으로 꼭 채워놓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쌓이잖아요. 빨간색 된 것만 확인하세요. 쩍쩍쩍쩍쩍. 금방 확인합니다. 그게 한 달이 쌓이고 한 학기가 쌓이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의 시간이 확 단축이 되고 기억이 잘 납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EBS 강의 듣고 난 다음에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이 조금의 변화가 여러분 성적을 바꿉니다. 조그만 것부터 도전하세요.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하는 친구는 성적이 오를 것이고요. 이걸 하지 않은 친구들은 크게 조금 안타깝지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선생님 정말 여러분 생각해서 정말 이거 중요한 비법을 공개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 정말 핵심만 가르쳐줬는데요. 역시나 한국사 어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강의, 정말 내용, 책 보고 혼자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EBS 키시고요. 선생님 강의 들으세요. 제가 정말 핵심만 탁탁탁 찍어가지고 쫙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EBS와 함께, 그리고 한국사는 준쌤과 함께 한번 이번 학기 일내 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가보자고요. 화이팅!